얼마 전에 뜨거운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일하는 국회, 또 국민을 위한 국회를 기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분들, 선거 전에 뛰어드신 분들 직업군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 정치인을 비롯해서 법조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스님이나 유튜버, 그리고 서당 훈장님, 이런 이색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이, 직업이야 다양할 수 있지요 뭐. 그렇죠. 근데 나는 무엇보다도요. 이 정치하는 분들이요. 우리 서민들 삶을 좀 잘 알고 좀 밀착돼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정말 치뛰고 내리뛰고 이런 사람이 난 국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지 않소. 난 바람이 딱 그거래요. 아,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명숙누님이 딱 국회로 가셔야 되는데 22대 국회의원 한번 도전하시죠. 아,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요즘 뭐 남녀의 차별이 있는 시대, 또 구별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실제 현실 사회에서는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자녀들 교육뿐만 아니고 뭐 장바구니 경제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잖아요. 실물 경제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네.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현수형님이 또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남녀 평등 시대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좀 잘못된 선입견 혹은 편견을 가지고 여자는 뭐 정치하면 안 돼. 정치 잘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 네. 잘못된 맞아요. 생각입니다. 있어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말 뭐 그분이 끝까지 그 공천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예비 후보 바로 워킹맘 강릉원주대 평생교육원 겸임 교수이신 이영랑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어요. 네. 사실 그 이영랑 씨가 선거에 나온 게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죠? 네. 네.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네. 지난 언제- 지방선거 때. 언제 나오셨죠? 저번에. 네, 지방선거 때 한번 나오고, 예. 이번에 국회의원 두 번째. 예.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미 영상은 봤습니다만 그 선거 유세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아까 막 현수형님도 보신 것 같던데. 그 영상을 모르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유명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2018년 당시 어떤 거리 유세였는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네. 뭐 첫 모습부터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이. 강릉 시내죠, 지금? 네, 저기 옥천 오거리죠.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이영랑 씨가 당시에 나왔던 네, 당하고 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분들하고 다른 당 아니에요? 전혀 지금? 다른 당이죠. 저기 앞에는 1번 당이고, 우리 3번 당인데, 저기 한 지금 150명 있고, 저는 한 명, 예. 저 운동원 2명, 3명이 됐으니까. 다른 당이 지금 네. 하는 음악 틀어놓고 단체 그쵸. 율동을 하고 따라하는 있는데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서 지금 처음 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죠. 이래도 됩니까? 지금 다른 당 음악에 맞춰서? 예, 다 되더라고요. 저 때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네, 정말 미친 듯이 했죠. 우리가 뭐 이런 장군복을 입은 남자 후보들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복을 그냥 입으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함께 네. 어떤 컨셉트였는지 그리고 왜 저런 의상을 또 잡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미스 코리아 버전이고요. 아, 미스 네, 코리아. 한복 입고 왕관 쓰고 이렇게 봉 들고. 네네. 그런 컨셉트로. 네, 그런 컨셉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눈에 떠야 되기 때문에 네. 평범한 옷으로는 절대로 제가 뛸 수 없었고 사실 저 때 그 3%에 처음에 지지율을 해서 개인기를 통해서 9%까지 물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의석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예. 제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좀 입성은 네. 못했지만 굉장히 나름 지지율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보람 있는 어떤 그 추억으로 남으셨겠네요. 지금 저 그럼요. 장면이. 네네. 그리고 다들 얼마 받고 아르바이트 하냐고. 오히려 네. 후보인지 모르고, 모르고. 그냥 저 운동원인 줄 네, 알고. 뭐 보통 7만 원인데 쟤는 8만 원 받았을 거야. 뭐 이러면서. 워낙 열정이 넘치니까. 네, 알고 보면 예. 후보였다. 저 때 이제 출마가 처음이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이제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나가시게 된 건지 아니면 자발적인 의사에서 나가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예. 네, 근데 워낙 대한민국 정치판이 너무너무 참 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늘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네. 모습을 보고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번 들어가 해보자. 보자. 직접 현실 직접, 정치에 예, 뛰어들어가 보자. 예. 뭐 양복 입고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뒷짐 짚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깝게 이제 시민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거는 즐거워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예. 왜 정치가 무거워야 되나요? 그렇죠. 재밌게. 네, 재밌게. 재미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제가 이렇게 시도했었던 거였고 예.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국회의원 준비하면서는 네. 이제 공약을 준비했었죠. 그 또 같은 일의 주부라서 그 누구보다도 그 여성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정책, 청년 정책도 제가 개발했었는데요. 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특히 이렇게 아기 놓고 정말 훌륭한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경력이 단절됐을 때 어떻게 사회 진출할 수 있는지 진출하는 방법, 또 청년들이 왜 강릉이 없을까에 예.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문턱이 높습니다. 네. 많이 높고요. 섣불리 누군가가 정치를 하겠다고 더군다나 생활정치인 시도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가감히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문턱이고 사람들이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도전하기 힘들어하는 분야죠. 네. 정치는 뭐 법조인이라든지 똑똑하고 그리고 뭐 그들만이 엮여있고 줄 잘 그들만의 쓰고 리그다. 예,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을 딱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다. 심 선생님도 충분히 할 수 아, 있어요. 추천해 주시는 네. 거예요? 나래요? 아유, 내가 못해하겠어. 아이고. 다음 선거 때 두 분 같이 모인 그러니까요. 혹시 라이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죠. 말씀. 그 말씀하신 이제 높은 문턱 중에는 뭐 물론 인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고정관념을 깨라. 아, 이것도 고정관념이군요. 자, 아시잖아요. 15%만 넘으면 네. 보조를 받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내가 15%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사실 돈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저는 그 점 때문에 제 나름대로 내가 리스크를 안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후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사무실도 따로 두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둬야 할 사무원이라든지 회계 사무장도 제가 직접 다 했었어요. 최소한 네. 1인 기획사처럼 네. 이렇게 아주 알뜰살뜰하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오히려. 네. 뭐 회계법이라든지 정당법, 선거가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을 후보들은 다 체크 못 네. 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직접 교육 가서 받고 또 직접 제가 다 컴퓨터 작업하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사실 후보인지 뭐 사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 혼자 다 하면서 많은 경험들 공부가 됐고 네. 그렇게 열심히 지금 예비 후보로 이제 진행을 해 오시다가 네. 사실은 그 소속돼 있던 당이 네. 이렇게 그 통합이 됐잖아요. 네. 통합이 돼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 통합된 그 후보들끼리 네. 이제 경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근데 당시에 경선 상대들이 네. 우리가 흔히 경쟁했죠. 얘기하는 강릉시의 거물급 네. 아이고, 그래요? 참. 그때 그래서 결국은 예, 고배를 마셨습니다. 컷오프 된 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컷오프, 예, 이제 기분이. 공천 배제라고 하죠. 사실 저는 정말로 통합될지 몰랐어요. 아. 왜냐면 네. 그 우리 새로운 보수당에 저는 너무 믿음이 갔었고 네. 너무 간절했었는데 정치는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살면서 딱 안 되는 두 가지예요. 자식하고 정치하고. 근데 이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너무 이거, 힘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정말 어려웠어요. 이런 건 또 어떤 거래요? 참 궁금스럽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예선전에서 삼선 시장과 삼선 의원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제가 공천 받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도 되게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인지가 없잖아요, 제가요. 아직까지 지역에 뭐 시의원 나왔다 하지만 이 인지도를 어떻게 올릴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문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가장 어려운 코로나19 것 같았다. 때문에. 네. 또 뭐 이렇게 대면 운동도 맞아요.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영랑 씨의 특징과 장점이 이렇게 대면하는 네. 건데 그렇죠. 맞아요. 사람과 네. 사람을 한 번 이영랑 씨 만나면 그냥 찍습니다. 네, 다 헤어나오지 기억해. 못해요. 진짜. 맞아요. 뭐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정말이에요. 그게 나 강점인데. 그런데 아이고, 만나지를 전화 못하니 이게 속에만. 틀리냐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만남의 창이 또 있잖아요. 스스로 인정하시네요. 그걸 갖다가. 예. 네, 인정을 할 거예요. 빨리 인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SNS 친구입니다. 아, SNS 친구. 예,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방송할 때도 한 번 또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그 얘기는 굳이 여기서는 아니, 그때 부부였는데? 남편이셨고 부인이셨고. 누구야? 꽃이지?
경남꽃이니까 우리 한번. 할미꽃 아니야? 아니 할건 저기- 아니야. 빨리 와. 아니 근데 저기 누나, 가보자고. 나 진짜 근데 나 벌 진짜 무서워. 벌 좀 받으러 가자고. 아니, 그때 아기도 있었다. 아기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형님, 그 얘기는 지금 이 주제와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갑자기 같고요. 땀이 흐르는 것 예, 같습니다. 갑자기. 예. 근데 이제 저는 SNS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봐왔는데 네. 그 굉장히 또 힘들어 하셨고 전 다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기뻤다거나 아니면 좀 보람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죠? 그 이제 대면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SNS로만 했어요. 아하. 이제 SNS 소통이 사실 그 정치인들이나 일반 유명인들은 혼자 일방적인 소통을 해요. 내가 뭐 어떤 메시지를 던져놓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저는 쌍방으로 했어요, 소통을. 어떻게? 글을 올리고 댓글을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댓글을 남겨드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몰랐던 분들이 많이, 쉽게 말해서 후보가 댓글을 주네? 라는 그런 인식. 근데 그러면서 사실, 반대편 진영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진짜 내 편과 진짜인 척 하는 가짜를 발견했죠. 아, 예.